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어제 마지막 영상 부분에서 이 시장이 언제쯤 다시 또 상승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힌트로 제가 이 보고서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자, 어제 영상에 이어서 이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장이 펼쳐질 수 있을지, 자, 그에 대한 힌트들을 오늘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CPI와 PPI에 대한 영향들, 그리고 이어서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의 주된 내용들은 현재 시장 안으로 유입되고 있는 유동성 자금들, 이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화로 업비트에서 거래를 하듯이 이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무작정 들어온다고 해서 이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업비트에다가 원화를 입금시켰다고 해서 시장이 올라가나요? 아니죠. 그 원화를 가지고 매수를 해야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매수를 해야지 시장에 거품이라는 게 생기고 상승이 급격하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들어오는 유동성 자금들, 스테이블 코인들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지표를 보는 것인데, 제일 밑에 보시게 되시면 CEX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 CEX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바이낸스라든지 업비트, 빗썸과 같은 이런 거래소를 CEX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현재 이 중앙화 거래소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있다. 어떤 것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현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현금화 시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반대로 현금들이 어디로 흘러가냐? 바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장 위에 보시는 스테이블 코인 이슈어스, 자, 양수를 띄고 있는 흐름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시장의 방향이 뚜렷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고, 현재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가득 찬 시장이다 보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할 때도 이유라는 게 있고 하락하는 데도 분명히 이유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 자, 물가 지표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물가가 충격이 오게 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일 날 발표되는 게 미국의 PPI고요. 11일 날 발표되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10일, 11일을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이 지표들인 것인데, 왜 물가가 중요할까요? 일단은 파월 같은 경우에는 물가보다는 고용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금리나 횟수와도 연관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까지는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제와는 다르게 이 금리나 가능성을 우리가 패드워치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어제까지는 이 금리 동결 가능성이 꽤나 높았어요. 언제? 10월 달에. 근데 오늘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살짝, 자, 금리 인하 가능성이 57.3%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연내 금리 인하가 몇 회죠? 3회까지 늘어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원래 시장은요, 연내 2회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1회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충격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3회로 늘어나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 자금을 공급해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금리 인하 횟수가 3회에서 2회 정도를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가입니다. 과연 관세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과연 이번 달에 발표될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서비스 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저번 달에 많이 올라갔던 상황들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파월 역시나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단발성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만 잡히면 괜찮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8월 달의 지표들이 결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8월 달의 생산자 물가 지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가에 대한 결과치에 따라서 금리 인하 횟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나올 지표들, 그리고 다음 달에 나올 물가 지표가 정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자, 그거를 예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 저번 달에 나왔던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시면요, 자,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의 선행지표다. 어떤 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생산자 물가지수 결과치가 높게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장에 충격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현재는 하방 압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현재는 현금 비중을 최소 40에서 50% 정도는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대응하셔야 되는 코인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으신 코인들이 있으시다면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다만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걱정이신 분들, 혼자서 하시면서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다가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세요.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드리는 방향으로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겨주시면 되는데, 혹여라도 이렇게 또 다들 또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구독자 상담방을 또 따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란에 링크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대1로 제가 대응 도와드리고 있어요. 엊그저께 해가지고 제가 현금 50% 받고 도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는 보수적으로 투자 관점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 말씀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서 바로 이것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재무부 잔고와 영래포 잔고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2025년 4월 23일 날 고점을 찍고요. 그리고 저점을 찍었던 자리가 7월 16일이에요. 자, 고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4월 23일이에요. 4월 23일 날 이더리움 볼까요? 4월 23일 날 이더리움이 어땠나요? 자, 쭉 올라오고 200만 원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재무부 잔고들을 보니까 쭉 빠지죠. 쭉 빠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 안에 유동성 자금, 시장 안에 돈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공급해준다라는 거는 돈이 들어온 만큼 시장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렇다 보니까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정말 7월 달까지, 7월 중순까지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7월 중순이면 딱 여기거든요. 그쵸?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더 올라갔죠. 근데 반면에 TGA 잔고는 이렇게 다시 채워지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재무부 잔고만 보면 안 되고요. 영래포 잔고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금리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쉽게 보시라고 이 두 개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자, 마찬가지로 보시면 어때요? 최근에 쭉 떨어지죠. 마찬가지예요. 떨어지면 뭐예요? 시장에 돈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돈을 공급해 주다 보니까 그 이후로도 다시 상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두 잔고로 봤을 때 어떤가요? 자, 이거는 계속해서 앞으로 더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에 대한 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어때요? 완전히 바닥이 있죠. 완전히 바닥이에요. 다시 채워 나가야 돼요. 돈이 없습니다. 연준에 돈이 없어요. 더 이상 풀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0에 수렴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돈을 공급할 수단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미국 자체 내에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고, 현재 금리 인하를 부추기기 위해서 하고 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요? 바로 고용 지표를 계속 낮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자, 보시면 뭐예요? 추방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추방이에요? 불법 이민자들 추방. 불법 이민자들을 계속 추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그게 언제죠? 자, 1월달이 트럼프 시기였고요. 그 다음부터 쭉 떨어지게 되죠.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해내서 계속 추방을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고용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불법 이민자들은 대부분 1차 산업에서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에서 고용을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은데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자, 우리나라 건설업 현장을 가보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들과 중국인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채워야 돼요? 한국인들이 채워 나가야 돼요. 근데 한국인들 인건비가 어떻죠? 엄청나게 높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아파트를 지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 아파트 안에 인건비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되겠죠. 그 인건비 수준이 엄청나게 높을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분양가 자체가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현재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런 물가적인 부분들, 제가 건설업만 보고 말을 했잖아요. 나머지도 다 똑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가 애초에 처음에 당선됐을 때, 자, 2025년 말고 예전에 그때도 금리 인하 안 했었거든요. 안 할지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가 정책을 통해서 금리 인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 올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파월을 쫓아낼 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튼 뭐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결국 이 트럼프도 GDP가 문제가 생길 걸 뻔히 압니다. 제가 준비했던 자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도 안 좋게 나온다라기보다는 어느 수준에서는 계속 유지를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지표들 역시나 어떻게 될까요? 고용 지표 안 좋게 나와줄 확률이 높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어떻게 보니까 또 여기까지 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어쨌든 현재 민간 부분에서 돈을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지금도 99%가 넘어간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너무 얘기가 뺑 돌아온 것 같은데, 자, 결론만 딱 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결론이 좀 길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내용 좀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쯤, 결국 이제 돈의 흐름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돈이 풀려야지만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언제 풀릴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언제 풀립니다 라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예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이걸 통해서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아까 보셨던 TG 잔고의 이런 TGA 잔고에, 자, 예를 들면 이제 9월 달에, 자, 8,500억 달러입니다. 이거는 8,500억 달러는 9월 말까지 8,500억 달러를 채워 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달에도 8,500억 달러까지 채워 넣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2025년 4분기잖아요. 이거는 이제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밑에는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8,500억 달러를 채워 넣겠다. 근데 9월 달도 8,500억 달러. 12월 달도 8,500억 달러. 근데 이 4분기 때 5,900억 달러를 채워 넣는데요.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요? 그쵸?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8,500억 달러면 여기에요. 그쵸? 9월 달에 채워 넣는데요. 근데 12월 달에 어떻게 또 채워 넣어요? 12월 달에 5,900억 달러를 채워 넣는다고 했는데, 그쵸?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자, 9월 달에 이렇게 채워 넣었어요. 그러면 또 돈을 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와서 5,900억 달러를 또 채워 넣고 올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돈을 중간에 푼다는 거예요. 얼마 정도를 푸는 걸까요? 이거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얼마예요? 자, 이에 대한 차익이 2,600억 달러 수준이에요. 그러면 2,600억 달러 구간까지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5,900억 달러를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5,900억 달러를 채워 넣는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거. 떨어진다는 게 뭐예요? 재정 정책을 통해서 돈을 시중에 푼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0월 달. 10월 달부터 돈을 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 매수하면 될까요? 자, 10월 달. 그리고 이 돈들이 결국에는 언제 채워진다고 했죠? 9월 말까지. 근데 아직 안 채워졌죠. 그러면 9월 달에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 시기가 언제예요? 자, 이때예요. 채워지죠. 언제 채워져요? 9월 중순.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가죠. 이때.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한번 내려가는 순간들은 돈을 푸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시장이 이때 해가지고 바닥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더리움이, 자, 이런 흐름들, 자, 이런 흐름들을 반대로 보세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부터 진입을 하면 됩니다. 어떤 걸? 이더리움을
그럼 이더리움을 어디서 매수하면 될까요? 고래들의 단가를 기준으로. 근데 고래들의 단가 구간들은 확실하게 강한 지지 라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래들의 단가를 보는 겁니다. 자, 이전에 지지해준 위치들, 그리고 강한 상승세. 자, 어렵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얼마 전에 저희가 폴리곤 매도한 거 아시잖아요. 그쵸? 폴리곤 21% 수익 보신 분들 대부분 15, 18%, 20% 이렇게 수익을 보셨어요. 근데 이 폴리곤도 올라가기 전에 보게 되면 고래들의 단가를 지켜주고 올라갑니다. 자, 그쵸? 어떻게 보냐? 수평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밑에 해당되면 손실 중, 위에 해당되면 뭐예요? 수익 중. 그러면 단가는 이 수평선과 꿈틀거리는 빨간 선의 교차 지점, 여기가 되는 겁니다. 강하게 지지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고래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흐름들을 보셨을 때 여기서 매수하는 게 맞을까요?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매수해야 돼요? 맞닿는 구간, 여기서. 자, 매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고 구독자방에다가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 자리를 어떻게 될지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좀 더 신중한 자리에서 좀 좋은 자리가 왔을 때 시장 상황들을, 여러 상황들을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거니까 웬만하면 저희 구독자방에 올라온 글들이 있죠. 자, 올라온 글들을 여러분들이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밖에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계속 저밖에 말을 못 했어요. 근데 이번에 좀 풀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걱정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고정 댓글란에 보시면 여기 이제 고정 댓글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자,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거 하나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보유 종목 진단 1대1 대화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링크를 하나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눌러주시고 나는 그냥 소통방에만 들어가도 되겠다, 구독자방에만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자로 링크만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따로 연락을 드리진 않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링크 받으실 연락처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더리움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 570만 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시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방향이 결정이 돼야 돼요.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현재 상황에서는 떨어질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는 보수적으로 임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제가 내려왔을 때 구독자방에 올려드리는 것들,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더 정확하고 신중하게 잡아드려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일단은 구독자방에서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안내 도와드릴 거예요. 좀 더 정확한 자리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래 흐름들을 보면서 또 잡아드릴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많이 지루하시고 힘드실 수 있지만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